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토요일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 세계 축구 예비 스타들의 무대인 20세 이하 월드컵 개막전이 바로 오늘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A조 국가들은 전주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대회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16강, 8강 잘 할 수 있지 않나. L'objectif dans cette poule, c'est de se qualifier pour le second tour. C'est ça l'objectif de la Guinée. So we know it's going to be a tough game, but it's a game that we're going into full of confidence. Como para evolucionar y como para hacer un buen torneo, así. 20세 이하 피파 월드컵 개막식을 앞둔 A조 감독과 선수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개막전에서 맞붙게 될 신태용 감독과 기니의 만주 디알로 감독은 서로를 강팀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아프리카 특유의 그런 축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힘과 스피드도 좋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공격력이 뛰어나고. Contre la Corée, ça va être un match extrêmement difficile et pour la Corée et pour la Guinée parce que déjà, vous savez, le premier match dans une compétition est toujours important pour la qualification. 각 팀의 출사표로 월드컵 분위기가 무르익은 가운데 전주시도 축구팬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개막전 당일 축구팬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시내 노선 증편과 함께 추가로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주차 공간도 5,000면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월드컵 기간 한지축제와 워터스크린 공연 등 각종 문화 행사가 개최돼 즐거움을 더할 예정입니다. 4년을 기다려온 20세 이하 피파 월드컵이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이제는 우승을 향한 양보 없는 결전만을 남겨뒀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이렇게 20세 이하 월드컵은 세계 축구 유망주들의 경연장입니다. 우리 대표팀이 속한 A조는 죽음의 조로 불릴 만큼 강팀들이 많아 미래의 슈퍼스타들도 즐비한데요. 어떤 유망주들이 전주에 오는지 강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축구 팬들에게 널리 알려진 대표팀의 이승우, 백승호는 스페인 명문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예비 스타들입니다. 이들이 중심인 신태용호는 4강 신화를 넘어설 기세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이승우, 백승호 외에도 화려한 플레이로 전주를 누빌 세계 유망주들은 적지 않습니다. 우선 남미 강호 아르헨티나에는 예선에서만 5골을 터뜨린 라싱 클럽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눈에 띕니다. 키는 174cm로 크지 않지만 빠르고 결정력이 뛰어나 레알 마드리드가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명문 보카 주니어스의 골잡이 마르셀로 토레스와 이태리 AS 로마와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활약한 공격수 에세키엘 폰세도 눈에 띕니다. 잉글랜드에서는 프리미어 리거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첼시의 미래인 도미닉 솔란케는 키 187cm의 좋은 체격 조건과 뛰어난 결정력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에버튼의 아데몰라 루크만은 지능적인 플레이로 팀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손흥민과 한솥밥을 먹는 토트넘의 미드필더 조시 오노마도 눈여겨볼만 합니다. 오노마 선수는 일단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고 또 미드필드에서 굉장히 조율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고요. 루크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득점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할 때에도 좀 많이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아프리카의 복병 기니에서는 세리에2 우승팀인 유벤투스 유망주 오마르 투레와 포르투갈에서 뛰는 공격수 나비 방구라가 활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2의 메시와 호날두를 꿈꾸는 유망주들의 치열한 각축전으로 전주 월드컵 경기장의 분위기가 한층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농업 관련 기관들이 집결한 전북은 대선 이후 농생명 중심 도시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과학원 산하 기관들이 전남과 경남 등 타 지역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축산과학원 자원개발부. 100여 명의 인력이 한우와 돼지를 연구하는 축산과학원의 주력 부서지만 2015년 전북 혁신도시 이전에서 제외되면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라남도가 유치를 선언하고 천안시와 공조에 나서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도지사님 관련
정기적인 사항들로 해가지고 먼저 깃발을 드셨고 현재 이제 용역비가 1억 5천이 농진청에다 1억 5천 용역비를 준 걸로 알거든요. 친환경 축산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한 이낙연 전 전남지사가 주도했던 사업으로 총리 지명 이후 이전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지방인 천안에 있어 혁신도시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최근 국회에서 이전 용역 예산까지 끼워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요구한 예산으로 들어갔습니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집어넣은 예산인가요? 예결위 단계에서 이제 필요하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그때 반영된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건 제가 절차는 모릅니다. 여기에 또 하나 남원 운봉에 있는 축산과학원의 가축유전 자원센터는 조용히 경남 함양행이 확정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칙소 등 재래가축을 연구하는 최첨단 시설 건립에 1,000억 원의 투자를 약속해 농생명 밸리를 선언한 전라북도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일관적으로 연구 체계를 갖추고 아무래도 90명 정도 오면 되는 좋은데 그것도 장점인데 100만 평 정도의 농진청 내부에서도 경주마 목장이나 한우가 유명한 장수 지역이나 새만금 내측이 적지라는 의견이 있지만 전라북도의 대응은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손에서 손으로 전통을 이어가는 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의 작품전이 개최됩니다. 전주 한지문화축제도 개막하는 등 이번 주말 곳곳에서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김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40-50년 전만 해도 한 집 건너 하나씩은 가지고 있던 전통 가구인 반다지. 계절옷과 귀중품을 넣어둘 수 있는 넉넉한 공간에 500년 가까이 자란 느티나무의 밝은 색감은 현대적 공간과도 기품 있게 어우러집니다. 나무끼리 서로 한쪽은 파내고 한쪽은 남겨서 짜임을 하는 과정입니다. 가구가 틀어지거나 못 쓰게 되는 것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거든요. 향초를 꽂아 불을 밝혔던 대형 촛대. 공간을 분할하면서도 대화가 가능하게 했던 문빨. 모두 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의 손에서 탄생한 작품입니다. 인간 문화재로 불리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뒤를 이을 이수자들의 작품이 국립무형유산원에 전시됩니다. 이수자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무대를 만들어주는 취지에서 이번 이수자 작품전을 당나무에서 뽑은 실로 원단을 만들어 올여름 트렌드인 화이트룩을 구현했습니다. 친환경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한지사는 한복과 일상복, 속옷 등으로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21번째를 맞은 전주 한지문화축제가 개막했습니다. 패션 대전과 갈라쇼는 물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한지공예와 전래놀이 체험도 마련됐습니다. 우리 한지사의 우수성은 물론이고 이 한지사로 인한 이런 상품들이 좀 더 세계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변함없는 가치와 아름다움을 지닌 우리 전통의 가구와 소재들이 이번 주말 관람객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계속되는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가 있는 집은 외출이 망설여지셨을 텐데요. 맑은 공기 속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도심 숲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흔들다리를 건너는 꼬마 아이들의 얼굴에 긴장감과 함께 장난스러움이 가득합니다. 밧줄을 잡고 경사를 오르고 나무 실로폰을 두드리며 나무 부딪히는 소리를 들어봅니다. 바닥에 떨어진 솔방울과 나무까지 모두 훌륭한 장난감입니다. 여기 있다, 솔방울. 이게 뭘까, 동그라미. 일반 놀이터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숲속 놀이터는 건강한 위험이 도사리는 흥미로운 곳입니다. 편백나무 숲 사이를 뛰어놀다 보면 어느새 자연과 더 친숙해집니다. 갑갑한 곳에 있다가 나오면 아이들이 표정도 밝아지고 그래서 나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덥고 춥더라도 좀 나오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지난해 조성된 숲속 놀이터인 임금님 숲과 딱정벌레 숲 두 곳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단체 나들이 공간으로 인기입니다. 전주시는 올해도 인후공원에
40제곱미터 규모의 유아숲과 천잠산, 5호공원 안에 각각 3,000제곱미터 규모의 아이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와서 놀다 보니까 이런 놀이터가 더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요구가 있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총 10개소까지 확대 조성할 예정입니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줄어만 가는 요즘, 숲속 놀이터는 아이들의 건강과 상상력을 끌어올리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새 정부 첫 헌법재판소장에 전북 출신인 김희수 헌법재판관이 지명됐습니다. 김 재판관은 고창 출신으로 1982년 대전지법 판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뒤 특허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그동안 사회적 약자를 위하고 진보적인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헌법 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하다며 김 후보자의 지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형 상용차 생산 거점인 전북에서 안전주행 기술 개발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산업부 공모에 선정돼 자동차 융합기술원의 주행 시험장을 중심으로 상용차의 안전주행을 보조하는 제동, 조향장치 등 장비 개발과 안전성 평가 시설이 구축된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발생률이 4배 높은 상용차의 경우 해외에서는 자동 긴급 제동 장치와 차선 경고 시스템 장착이 의무화돼 있는데 국내에서는 기술 개발이 미흡해 장비 국산화가 시급합니다. 금융도시 조성을 위해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 수급 업무 복원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금융타운 조성과 도내 금융기관의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화폐 수급 업무가 재개돼야 한다며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본부의 화폐 수급 업무는 2012년 대전 충남본부와 광주 전남본부로 통합됐는데 지난해 강원과 인천본부가 복원돼 전북도 업무 재개가 시급합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남원 야간 상설 공연인 창극 월매를 사랑한 놀부가 오늘 광안루원 수상무대에서 무료 개막 공연을 갖습니다. 워터스크린을 활용한 뮤지컬 실록을 탐하다가 오늘 전주 덕진공원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군산시는 오늘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토요 상설 야외 문화 공연을 시민문화회관 야외광장에서 진행합니다. 제10회 전주국제사진제가 오늘부터 닷새간 전북예술회관 등 전주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의 토요 국악 초대석이 오늘 해금살롱의 무대로 펼쳐집니다. U20 월드컵 개막식이 오늘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한지 등 우리나라 고유의 한문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체험을 오늘부터 27일까지 운영합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동문예술장터가 오늘 전주 동문거리 일대에서 열립니다. 놀이로 만나는 생활 속 과학체험 정읍 창의과학축제가 오늘과 내일 어린이 천변축구장에서 열립니다. 제1회 전주 한옥마을 바둑대회가 오늘과 내일 전주 공예품 전시관에서 열립니다. 5월 20일 토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원 28도, 전주 27도, 김제 26도 등 25도에서 28도의 분포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m로 일겠으며 기상청은 기온이 높고 자외선이 강한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